언니들 안녕? 아시다시피 우리의 아줌마들 커피토크 썰전은 자막 없는 거 아시지? 하긴 내가 얘기하다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언니들이니까 나 염려 붙들어 매놔도 되지? 자, 그럼 본론 들어갑니다당당. 아이고야, 언니들. 오늘은 유산전쟁 스토리를 끝내고 더욱 막장으로 치닫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다네. 정수가, 이번 이야기는 두 원수 집안의 자식들이 비밀스러운 복수를 품고 결혼하면서 벌어지는 지독한 애증의 드라마라네. 재벌가 정실 부인의 딸인 채린이와 채린이 옥가의 남편을 빼앗아간 내연남의 아들인 민준의 이야기라네. 이 두 사람이 겉으로는 완벽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 속에는 30년 묵은 집안의 원한이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미수가 채린이 엄마, 그러니까 정실 부인 선희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지독한 외로움과 증오 속에서 살았다네. 남편은 내연남의 아버지가 소유한 기업과 경쟁하다가 몰락했고 선희는 그 굴욕을 평생 잊지 못했지. 특히 선희를 괴롭힌 건 남편의 몰락 뒤에 내연남 가족이 거대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이었지. 선희는 딸 채린이에게 저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네 아버지의 복수를 해라. 라며 강하게 세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채린이는 어머니의 지독한 증오를 고스란히 물려받고 자랐다네.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채린이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내연남 가족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았대. 그리고 가장 완벽하고 잔혹한 방법을 발견했지. 바로 원수의 아들인 민준과 결혼하는 거라네. 민준이는 내연남의 외동아들로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지. 채린이는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이용해 민준이에게 접근했고 민준이는 채린이의 고고한 매력에 첫눈에 반했다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는 채린이가 몰락한 정실 부인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녀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며 결혼을 강행했다네. 이들의 결혼식은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 몰락한 재벌가 딸과 승승장구하는 신흥 재벌 후계자의 결합이라니 말이야. 겉으로는 신데렐라 스토리 같았지만 채린이의 마음속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심만이 가득했다네. 채린이는 결혼식장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행복한 신부인 척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제부터 당신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는 거 아니겠어.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결혼 후 채린이는 시댁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네. 시어머니인 내연남의 아내는 채린이의 세련된 매너와 빈틈없는 행동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대. 시아버지는 채린이가 몰락한 정실 부인 집안의 딸임에도 원망하는 기색 없이 싹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역시 명문가 출신은 다르다며 신뢰를 보냈다네. 채린이는 이들의 신뢰를 자신의 복수 계획에 이용하기 시작했지. 희선아, 채린이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해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던 거야. 채린이가 첫 번째로 노린 것은 시댁 기업의 핵심 정보였다네. 채린이는 남편 민준이의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해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했고 민준이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일을 돕는다고 믿으며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네. 채린이는 밤마다 민준이가 잠든 틈을 타 중요한 기밀 문서들을 복사하고 외부로 빼돌렸다네. 이 기밀들은 시댁 기업의 치명적인 약점이자 과거 남편의 아버지가 채린이 아버지를 몰락시킬 때 사용했던 불법적인 방법에 대한 증거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어?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채린이는 시댁 기업의 재무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에 위장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네. 채린이는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약점도 파고들었다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우아한 사모님이었지만 숨겨진 도박 중독과 과도한 사치로 몰래 막대한 빚을 치고 있었다네. 채린이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더 많은 돈을 쓰도록 부추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파멸의 길로 들어섰지. 은서야,
체린이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명예와 정신까지 파괴하려 했던 거지. 체린이가 시댁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동안에도 남편 민준에게는 가장 다정하고 헌신적인 아내였다네. 민준이는 체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체린이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다네. 민준이는 체린이에게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완벽한 여성이야. 당신 덕분에 나는 가장 행복한 후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체린이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의 복수심을 잠재우지 못했다네. 체린이는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복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라고 잔혹하게 다짐했다는 거 아니겠어?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체린이의 치밀한 복수극은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맞이했다네. 체린이는 민준이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민준이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네. 민준이는 어린 시절 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내연남의 아내 밑에서 자랐는데 그 고통스러운 과거 때문에 깊은 외로움과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네. 체린이는 민준이의 취약한 내면을 알게 되면서 복수심 대신 연민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 정수가 민준이의 외로운 모습이 복수라는 체린이의 차가운 심장에 균열을 내기 시작한 거지. 체린이는 민준이에게 잔혹한 복수를 감행해야 하지만 점점 민준이를 사랑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졌다네. 체린이는 나는 원수의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나는 복수를 위해 결혼한 것이다.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지만 민준이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는 점점 무력해졌다네. 민준이는 체린이에게 우리의 사랑은 운명이야. 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 라고 말했고 체린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체린이의 복수 계획은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네. 체린이는 시댁 기업의 치명적인 비리 증거와 시어머니의 사치로 인한 재정 문제를 익명의 제보 형태로 언론과 검찰에 흘려보냈다네. 이 제보가 터지자마자 시댁 기업은 풍비박산이 났고 시아버지는 구속 위기에 처했으며 시어머니는 빚더미에 앉았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사랑스러운 며느리인 체린이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체린이는 완벽한 복수를 이뤘지만 남편 민준이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함께 무너졌다네. 민준이는 체린이에게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이 모든 것을 잃어도 당신만 사랑할 거야. 라고 절규했고 체린이는 복수의 승리 대신 가장 잔혹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어. 어휴, 언니들, 이 피로 얽힌 결혼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 민준이는 아내의 비밀스러운 복수를 알게 될까? 다음 2편에서는 민준이가 체린이의 배신을 알게 되는 충격적인 순간과 체린이에게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공개된다네. 사랑의 배신과 숨겨진 피의 진실. 내연남의 아들은 아내의 잔혹한 복수 계획을 알게 되고 파멸을 선언한다. 2편 피눈물의 반전. 크크크. 아이고야 언니들. 지난 1편에서 정실부인 딸 체린이가 원수의 아들 민준과 결혼해 시댁 기업을 파멸로 몰아넣는 잔혹한 복수를 시작했다는 거 기억나지? 정수가 체린이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남편 민준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 때문에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렸다네. 민준이는 모든 것을 잃고도 체린이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했고 체린이는 복수의 승리 대신 가장 잔혹한 패배를 맛본 거지. 미수가 하지만 언니들
이 모든 파멸의 원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 민준이 알게 되는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네. 민준이는 갑작스러운 검찰 수사와 시댁격의 몰락이 채린이가 흘린 핵심 기밀과 비리 증거 때문임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는 파산 직전의 회사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던 중 채린이의 필체로 적힌 비리 증거 목록과 검찰 제보 계획서를 발견했다네. 그 서류 끝에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 집안의 피를 말릴 것이다 라는 채린이의 잔혹한 다짐이 적혀 있었다는 거지. 폰대려나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민준이는 서류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다네.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가장 잔혹한 원수였고 그녀와의 결혼은 완벽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는 진실을 말이야. 민준이는 채린이의 순수한 미소, 헌신적인 대조, 사랑의 속삭임,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집안을 파괴하기 위한 연기였음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렸다네. 크크크, 희선아, 민준이의 절대적인 사랑이 가장 잔혹한 배신으로 되돌아온 거지. 민준이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채린이를 찾아갔다네. 민준이는 서류 뭉치를 채린이 앞에 던지며 이게 뭐야? 당신의 사랑은 다 거짓이었어? 당신은 나를 이용하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나를 파멸시킨 거였어? 라며 격렬하게 채린이를 몰아세웠다네. 채린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그래,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당신과 결혼했다. 당신 집안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잔혹하게 인정했다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채린이의 잔혹한 고백에 민준이는 이성을 잃고 폭주했다네. 민준이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당신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는데 라며 절규했지만 채린이는 당신의 사랑 따위는 내 복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아버지의 죄 때문에 당신이 벌을 받는 것뿐이다 라며 냉정하게 외면했다네. 이 순간 민준이의 가장 깊은 상처인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최악의 현실이 된 거지. 민준이는 채린이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네. 민준이는 당신이 나에게 사랑의 배신이라는 가장 잔혹한 복수를 했으니 나도 당신에게 가장 끔찍한 파멸을 안겨주겠다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네. 민준이는 채린이가 숨기고 있던 또 다른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네. 채린이에게는 복수심 말고도 다른 남자에게서 받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는 채린이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 남자가 채린이의 복수를 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민준이가 찾아낸 충격적인 진실은 채린이의 결혼 전 연인이자 복수의 조력자였던 남자가 바로 몰락한 채린이 아버지의 숨겨진 사생아였다는 거야. 은서야, 이 얼마나 소름 돋는 반전이니. 채린이는 아버지의 정실딸이었고 그 남자는 아버지의 내연남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생아였던 거지. 채린이는 배다른 오빠와 손잡고 원수의 집안에 들어와 이중복수를 계획했던 거라네. 이 사실은 민준이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다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는 배다른 오빠와 손잡고 자신을 파멸시킨 것이었으니까 말이야. 민준이는 채린이의 배다른 오빠를 찾아가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을 후회하게 해줄 것이다 라며 격렬하게 위협했지만 오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는 피해 복수였다 라고 말했다네. 오빠는 채린이 아버지의 몰락이 민준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채린이 어머니인 정실 부인의 지독한 질투 때문이었음을 암시했다네.
이 말은 체린이의 복수심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네.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체린이는 복수의 최종 승자가 되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남편 민준에게 가장 잔혹한 원수가 되었지. 민준이는 복수의 고통을 체린이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했다네. 민준이는 체린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당신이 나에게 사랑이라는 거짓을 팔았으니 나는 당신에게 돈이라는 진짜 고통을 안겨주겠다 고 선언했다네. 민준이는 체린이가 시댁기업에 투자한 모든 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 체린이는 나는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야 라고 절규했지만 민준이는 나는 당신이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돈을 잃게 하는 것이 가장 잔혹한 복수일 것이다 라며 냉정하게 거절했다네. 체린이는 복수를 통해 재산을 얻었지만 사랑을 잃었고 이제 사랑을 되찾으려 하자 재산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거지. 이 모든 것이 체린이의 잔혹한 선택이 가져온 피할 수 없는 결과였지.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민준이는 체린이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면서도 여전히 체린이를 사랑하는 자신을 증오했다네. 민준이는 복수를 위해 체린이의 배다른 오빠와 손을 잡고 체린이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오빠는 민준이에게 체린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 당신을 파멸시킨 것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강요된 복수심 때문이었다. 라고 말했다네. 민준이는 체린이의 진심을 믿어야 할지 자신의 눈앞의 현실을 믿어야 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네.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어휴, 언니들, 오늘 이야기는 민준이가 체린이의 배신을 알게 되는 충격적인 순간과 민준이의 파멸 선언으로 마무리할게. 다음 3편에서는 체린이 어머니인 정실 부인이 딸의 결혼과 복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모든 복수의 시작이었던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짜 진실이 공개된다네.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정실 부인의 숨겨진 악행과 복수의 시발점. 남편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된 딸 체리는 어머니를 향한 피해 복수를 시작한다. 3편 죄의 무게. 아이고야 언니들, 지난 2편에서 원수의 아들 민주는 아내 체린이가 자신과 집안을 파멸시키기 위해 결혼했다는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 정수가 민준이는 사랑의 배신에 절규하며 체린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파멸, 즉 이혼과 재산 몰수를 선언했지. 체린이는 복수의 승리 뒤에 사랑과 재산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극한의 고통에 빠졌다네. 미수가 그런데 말이다. 이 모든 복수의 시발점이자 원한의 근원이었던 체린이 아버지의 몰락과 죽음에 대해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는 체린이에게 향한 복수심에 불타면서도 체린이의 어머니, 즉 정실 부인 성희의 과거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네. 민준이는 체린이의 복수심은 너무나 지독하다. 단순히 아버지의 몰락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희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네.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민준이가 찾아낸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체린이 아버지의 몰락이 민준이 아버지의 불법적인 경영 때문인 것은 맞지만 결정적인 파멸은 체린이 어머니인 선희의 숨겨진 악행 때문이었다는 거야. 선희는 남편의 몰락 위기 속에서 자신만이라도 살기 위해 남편 몰래 회사의 핵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막대한 개인 재산을 챙겼다는 거 아니겠어. 희선아. 선희는 남편의 몰락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운 가장 잔혹한 악인이었다는 거지. 게다가 더욱 소름 돋는 진실은 체린이 아버지의 죽음 또한 선희와 관련이 있다는 거라네. 선희는 남편이 자신의 악행을 알게 되자 그를 막기 위해 남편이 타고 가던 차량의 브레이크에 몰래 손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 결국 체린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위장된 죽음을 맞이했고
선희는 자유와 돈을 얻었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을 복수심이라는 가면으로 포장하여 딸 채린이에게 원한을 심어주었던 거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민준이는 이 모든 진실을 익명의 제보 형태로 채린이에게 전달했다네. 채린이는 어머니 선희가 자신에게 평생 심어준 복수심의 근원이 사실은 어머니 자신의 죄였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네. 채린이는 내가 원수라고 믿었던 민준의 집안은 단순한 경쟁 상계였을 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진짜 원수는 내 어머니였어 라며 오열했다고 하더라고요. 채린이는 어머니의 복수라는 굴레에 갇혀 가장 사랑했던 남편 민준을 파멸시켰다는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지. 채린이는 어머니 선희를 찾아가 아버지의 죽음, 브레이크에 손을 쓴 것 모든 게 다 엄마 때문이었어. 엄마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나를 도구로 이용한 거였어. 라며 격렬하게 선희를 몰아세웠다네. 선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지. 그녀는 그래, 내가 그랬다. 하지만 너를 위해서였다. 네 아버지는 무능했고 나는 너를 더 나은 삶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며 비틀린 모성애를 드러냈다네. 이 순간 채린이의 증오의 칼날은 민준이의 집안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는 거 아니겠어.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채린이의 새로운 복수는 더욱 잔혹하고 치밀했다네. 채린이는 어머니 선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파멸을 안겨주기로 결심했지. 채린이는 민준이의 집안을 파멸시킬 때 사용했던 모든 정보력과 인맥을 동원해 어머니 선희의 숨겨진 재산과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네. 선희는 남편을 배신하고 얻은 재산을 철저하게 은닉하고 있었지만 딸 채린이의 냉철한 추적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했다네. 채린이는 어머니가 남편을 배신하고 얻은 모든 재산을 법적 분쟁을 통해 몰수당하게 만들었다네. 선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했고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네. 채린이는 어머니에게 엄마는 아버지에게 돈과 생명으로 벌을 받았고 이제 딸에게 모든 재산으로 벌을 받는 거야. 이게 바로 죄의 무게야. 라며 냉정하게 외면했다네. 은자야, 채린이는 아버지의 복수를 진짜 원수에게 행하면서 자신도 함께 파멸하고 있었다는 거지.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채린이는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생아인 배다른 오빠의 진정한 역할을 깨닫게 되었다네. 오빠는 채린이의 복수를 도왔지만 사실은 선희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고 그 증거를 통해 채린이를 선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거라네. 오빠는 채린이에게 나는 돈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내 어머니와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찾고 싶었다라고 말했다네. 오빠는 채린이에게 네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뜻은 아닐 것이다. 이제 복수를 멈추고 너의 삶을 찾아라 라고 진심으로 충고했다네. 채린이는 배다른 오빠의 충고와 민준이의 잔혹한 배신 사이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네. 채린이는 나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파멸시키고 가장 증오했던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끔찍한 운명에 놓였다며 절규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이 자신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네. 채린이는 어머니의 비리 증거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심했다네.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채린이가 어머니를 고발하려 하자 선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네. 선희는 채린이에게 네가 나를 고발하면 너 역시 남편을 이용하고 시댁을 파멸시킨 페류나로 낙인 찍힐 것이다. 라며 협박했지만 채린이는 나는 이미 페류나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의 죄를 짊어지고 살 수는 없다. 며 단호하게 거절했다네. 채린이는 어머니를 고발함으로써 스스로도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했지만 아버지와 민준에게 진정한 속죄를 하고 싶었다네.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어휴, 언니들, 오늘 이야기는 채린이가 어머니의 죄를 알게 되고 어머니를 향한 복수를 시작하는 충격적인 반전으로 마무리할게. 다음 4편에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채린이의 고발로 선희가 구속되지만 민준이가 채린이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네. 과연 채린이와 민준이는 파멸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모녀의 파멸과 아들의 오열, 구속된 어머니와 파산한 딸. 민주는 복수 대신 진실을 찾고 채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4편, 용서의 대가. 크크크. 아이고야 언니들, 지난 3편에서 정실 부인 딸 채린이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어머니 선희의 숨겨진 악행을 알게 되면서 어머니를 향한 피해 복수를 시작했다는 거 기억나지? 정수가 채린이는 가장 사랑했던 남편 민준을 파멸시키고 이제는 가장 증오했던 어머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 했지. 채린이는 어머니의 비리 증거와 아버지 죽음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네. 미수가 이 고발로 인해 선희는 횡령, 배임, 남편 살해 교사, 브레이크 조작 혐의로 긴급 구속되었다는 거 아니겠어? 정실 부인이었던 선희의 몰락은 재계를 뒤흔드는 초대형 스캔들이 되었지. 선희는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죄가 드러났다는 공포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네. 선희는 딸이 나를 버리다니, 나는 채린이에게 모든 것을 바쳤는데 라며 오열했지만 이미 채린이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증오로 굳어져 있었다네.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채린이는 어머니를 고발함으로써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녀 자신 역시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네. 채린이가 시댁기업에 투자했던 모든 돈은 민준이의 잔혹한 복수와 법적 분쟁으로 인해 모두 잃게 되었지. 게다가 채린이는 어머니를 고발한 딸이자 남편을 카멸시킨 아내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혔다네. 채린이는 복수를 통해 돈과 사랑, 명예를 모두 잃고 파산지경에 이르렀지. 그녀는 복수가 끝났지만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며 절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크크크, 희선아, 이 모든 모녀의 파멸을 지켜보던 민주는 복수심 대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네. 민준이는 채린이의 잔혹한 배신에 분노했지만 채린이가 어머니의 죄를 밝히기 위해 스스로 파멸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깊은 연민을 느꼈지. 민준이는 채린이의 복수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죄를 향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채린이를 향한 증오를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다네. 민준이는 채린이에게 복수하는 대신 진정한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다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민준이는 채린이 아버지의 사생아이자 채린이의 배다른 오빠였던 태호를 찾아갔다네. 태호는 채린이의 복수 조력자였지만 사실은 채린이 어머니 선희의 악행을 파헤치고 채린이를 구원하려 했던 사람이지. 태호는 민준이에게 선희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증거와 함께 채린이가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어머니의 강요된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했다네. 태호는 민준이에게 채린이는 복수의 희생양이었다. 이제 당신이 그녀에게 용서라는 마지막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네. 민준이는 태호의 진심 어린 증언과 채린이가 스스로 어머니를 고발한 행동을 통해 채린이의 진심을 믿게 되었다네. 민준이는 채린이에게 잔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을 몰수하려 했지만 이제는 후회했다네. 민준이는 나는 복수 때문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또다시 파멸시키려 했구나 라며 오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채린이의 복수가 증오가 아닌 절망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단 거지.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민준이는 채린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네. 민준이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채린이를 찾아가 당신의 복수심은 이해한다.
하지만 당신은 복수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나도 복수를 포기하고 진실을 찾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네. 민준이는 나는 당신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겠다. 대신 당신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네. 채린이는 민준이의 용서 앞에서 죄책감에 무릎 꿇었다네. 채린이는 나는 당신을 배신하고 파멸시켰어.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절규했지만 민준이는 용서는 대가가 필요하다. 당신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파멸시킨 우리 집안을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한다. 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는 채린이에게 복수 대신 책임과 속죄를 요구했던 거지.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채린이는 민준이의 제안을 눈물로 받아들였다네. 채린이는 나는 당신에게 헌신할 것이다.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당신의 곁을 지킬 것이다. 라며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네. 채린이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었지만 민준이의 용서라는 가장 큰 선물을 얻었다네. 채린이는 어머니 선희가 구속된 후 모든 재산을 잃고 비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의 허무함을 깨달았고 민준이와의 사랑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했다네. 민준이는 아버지의 사생아인 태호와 손을 잡고 파산 위기에 처했던 자신의 집안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네. 민준이는 태호에게 당신은 아버지의 아들이자 나의 형제다. 우리 함께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자 라고 말했다네. 이 모든 용서와 화해의 과정은 채린이의 잔혹한 복수가 역설적으로 이끌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과였지.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급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채린이와 민준이의 사랑은 복수와 배신이라는 지독한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 용서와 희생 위에 단단하게 세워졌다네. 채린이는 민준이의 곁에서 헌신적인 아내이자 유능한 조력자로서 기업의 회생을 도왔고 민준이 역시 채린이의 진심을 믿으며 다시 사랑을 키워나갔다네. 이들의 결혼은 이제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 된 거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아휴 언니들, 오늘 이야기는 민준이가 채린이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제안하는 감동적인 반전으로 마무리할게. 다음 5편은 내연남의 아들과 결혼한 정실부인 딸의 비밀스러운 복수 스토리의 최종화라네. 민준이 아버지의 진짜 운명과 채린이의 배다른 오빠 태호에게 숨겨진 마지막 비밀이 공개된다네.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아휴 언니들, 오늘 이야기는 민준이가 채린이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제안하는 감동적인 반전으로 마무리할게. 다음 5편은 내연남의 아들과 결혼한 정실부인 딸의 비밀스러운 복수 스토리의 최종화라네. 민준이 아버지의 진짜 운명과 채린이의 배다른 오빠 태호에게 숨겨진 마지막 비밀이 공개된다네.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파멸된 두 집안의 최종 합병과 아들의 마지막 희생, 복수 대신 사랑을 택한 채린, 그리고 드러나는 민준 아버지가 감춘 피해 유서. 5편 최종화. 아이고야 언니들, 드디어 내연남의 아들과 결혼한 정실부인 딸의 비밀스러운 복수 스토리의 최종화라네. 정수가 지난 4편에서 민주는 아내 채린이의 복수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고 용서를 선택했잖아. 채린이는 어머니 선희를 고발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민준의 용서라는 가장 큰 선물을 얻었지. 이제 두 사람은 복수 대신 사랑과 책임으로 파멸된 집안을 함께 일으켜 세우기로 약속했다네. 미수가, 그런데 말이다. 이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는 아버지의 사생아이자 채린이의 배다른 오빠인 태호와 함께 파산 직전의 기업을 회생시키려 고군분투했지만 금융권의 압박과 시장의 외면 때문에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네. 민준이는 우리가 돈이 아닌 진심으로 뭉쳤는데 왜 하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인가? 라며 절망했다는 거 아니겠어?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그때 태호가 민준이 아버지에게 숨겨진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다네. 태호의 어머니, 즉 민준이 아버지의 옛 내연녀가 죽기 전 태호에게 하나의 열쇠를 건네주었다는 거야. 그 열쇠는 민준이 아버지의 개인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여는 열쇠였지. 태호는 아버지가 나에게 죄를 씻을 기회를 남겼을지도 모른다며 민준이와 함께 금고를 열었다네. 희선아, 금고 안에는 수백억 원대의 현금과 함께 충격적인 유서가 들어있었다네. 이 유서는 민준이 아버지가 채린이 아버지를 불법적으로 몰락시켰던 과거에 대해 속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 유서에는 내가 선희의 남편에게 가장 잔혹한 짓을 했다. 이 돈은 두 집안의 화해와 나의 죄를 씻을 속죄금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 아버지는 채린이 아버지에게 피를 묻혔던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거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이 피의 유서와 속죄금은 민준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해결책을 제시했다네. 민준이는 아버지의 죄에 대해 채린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했고 태호와 함께 이 속죄금을 파산 위기에 처한 두 집안의 기업을 하나로 합병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네. 채린이는 아버지의 죄와 우리 어머니의 죄가 이 돈으로 모두 청산되는구나 라며 오열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집안의 원한이 금지된 사랑과 속죄금을 통해 극적인 합병으로 이어진 거지. 민준이, 채린이, 그리고 태호는 화해와 용서를 모토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다네. 민준이는 경영 능력, 태호는 자금 관리, 채린이는 외부 협력을 맡으면서 파멸 직전이었던 두 회사를 성공적으로 통합했고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 채린이는 민준의 곁에서 복수심 대신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배웠고, 민준이 역시 채린이의 헌신 덕분에 상처를 치유하고 성공적인 경영자로 거듭났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와중에 감옥에 수감된 채린이의 어머니 선희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네. 선희는 딸의 고발로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지. 그런데 민준이 선희에게 비밀리에 면회를 왔다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는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당신의 비틀린 모성애는 이해한다. 당신은 채린이의 어머니다. 라며 선희가 감옥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생활자금을 비밀리에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네. 은서야, 민준이의 이 행동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지. 민준이는 채린이의 마음속에 남은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연민마저 씻어주려 했던 것이라네. 채린이는 이 사실을 알고 당신은 복수가 아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민준에게 다시 한번 감동했다네. 민준이는 채린이에게 복수하는 대신 사랑으로 속죄를 택했고 가장 잔혹했던 관계를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화시킨 거지.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이 모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채린이의 배다른 오빠 태호에게도 마지막 비극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네. 태호는 겉으로는 강인했지만 민준이 아버지의 사생활하는 굴레 때문에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다네. 태호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력을 다해 두 집안의 합병을 도왔고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직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거 아니겠어. 태호는 나는 돈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보았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태호의 마지막 희생이 두 집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된 거지.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태호의 희생과 민준의 용서, 그리고 채린이의 속죄를 통해 파멸로 치달았던 두 집안의 30년 묵은 원한은 완전히 해소되었다네. 채린이와 민준이는 태호의 뜻을 기려 두 기업의 합병회사 이름을 화해와 용서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네. 채린이와 민준이는 복수 대신 사랑을 택했고 지독한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에서 용서와 화해의 상징으로 거듭났다네.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아휴, 언니들. 이 피로 얽힌 결혼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사랑과 희생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마무리할게.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